안녕하세요. 암극복 이야기 건강전도사 박점수입니다. 요즘은 참 황산화 미세먼지로 인해서 공기가 항상 좋지 않습니다. 혼자서 하는 운동에 무료함과 나트륨이 또 암도 다 고치자고 했으니까 보태져서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해볼까 해서 예전에 했던 운동, 제가 젊었을 때 탁구를 조금 쳤습니다. 그래서 탁구장을 예전부터 음, 탁구를 쳐보려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가고 다니보다가 어저께는 한 군데 탁구장을 갔어요. 가니까 레슨을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슨을 받을 정도는 아니고 해서 그 레슨 안 받고 그냥 운동만 하면 안 되느냐 하니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레슨을 받으라는 것은 핑계가 없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까 그 젊은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나이 때문에 분위기가 망칠까 싶어서 거절하는 것 같아요. 탁구대에 그 대수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안 받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두 번째 탁구장으로 전화를 문의를 하니까 자기들 회원이 별로 없어서 회원들하고 같이 이렇게 운동하기는 힘들고 그 탁구 그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동 기계. 거기에서 운동을 하시면 되겠냐 이랬어요. 알겠다 그러고 찾아갔어요. 주소를 찍어서 찾아갔는데 문이 잠겨 있고 전부 다 불이 꺼지고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그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까 이발소에 있다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회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나왔죠. 나와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있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는 마침 관장분이 계시더라고요. 관장분이 계신데 젊은 학생 하나 이제 그 레슨을 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그 자동 기계에서 내가 운동을 해도 된다. 나는 다른 사람하고 운동할 이유 없고 혼자 거기서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래 하시라 그러면서 친절하게 해주시더라고.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이제 한 1시간 정도 운동을 하고 땀을 닦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보고 있으니까 회원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회원분이 들어오는데 한 분이 먼저 들어오시고 또 그 다음에 한 분이 들어오시고 두 분이 미리 전화 통화를 해서 이렇게 만나기로 하셨는가 봐요. 그렇게 해서 운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는 이제 아래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어저께 이제 가가지고는 보니까 한참 동안을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분위기가 돌아가는가 싶어서 보니까 전부 다 그렇게 짝짝이 오시는 거예요. 미리 전화를 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그것도 인원 숫자도 많지 않아요. 두 팀.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팀. 한 3시간 정도를 제가 있어 봤는데 그래밖에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탁구장은 전멸한 것 같아, 전멸한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간에 나는 그 기계하고 운동을 하면 되니까. 근데 하도 오래 이제 탁구를 약간씩 간혹 중간중간에 쳐보긴 했어도 또 몇 년 안 쳐다가 지금 또 쳐보니까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요즘은 또 페놀드라 그래가지고 양면 라켓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라운드라 그래가지고 양면 라켓을 쓰는데 저는 페놀드로 하니까 걔네들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빨라요, 공이. 그리고 나이도 들고 하나 타다 보니까 둔해져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제 탁구로 좀 더 건강을 유지해 보려고 혼자 계속 뛰고 이래 한다는 것이 새벽으로 나가서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탁구도 병행해볼까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또 이제 다른 운동도 해볼까 해서 동호회 이렇게 많이 검색을 해봤죠. 해보니까 다 동호회마다 그 나이 제한이 있어요, 나이 제한이. 나이 70 그러면은 다 아무데도 등록할 데가 없어요.
병 걸리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돈을 내고 운동을 하고 싶어도 나이 제한 때문에 참 서럽습니다. 참 씁쓸하더군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저보다 건강이 그렇게 좋지도 않은 것 같던데 어쨌든 간에 나이 많은 것이 서럽습니다. 제가 이 정도인데 우리 암 환자들은 저보다 훨씬 더 심하겠죠. 몸도 불편하시고 이러니까 참 투병 환경이 정말 좋지 않습니다. 우리 암 환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죠. 친구들도 만나지 않으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벌써 이제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도 코로나가 끝을 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백신 접종률이 이제 4월 17일 날짜로 보니까 2.8, 2.85%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전부 다 대부분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고, 또 그 제네카 백신은 이상 반응이 의심되어서 보건 당국에 신고된 건수가 4월 17일 현재로 106건이 신고되었습니다. 사망 신고도 4명이나 신고가 되었고. 그런데 정부는 모더나나 화이자 이런 백신은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제 안센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센은 부작용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접종 예방을 아예 중단하고 있는 백신입니다. 병을 예방하려고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생기고 부작용이 일어난다면 무엇 때문에 예방접종을 하는 겁니까? 도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독감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100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독감으로 해서 100명 이상이 사망이 됩니까? 접종을 받다가 사망을 하는 겁니다. 전체 그 1차 접종자 중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99만 8,736명이고 화이자 백신은 1, 2차 접종자를 다 합산해도 54만 4,801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건수는 누적 12,119건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런데 왜 백신을 강요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 17일 0시부로 기존 누적 접종자가 144만 224명인데 접종자의 전체의 91.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자가 화이자 백신은 이제 1,001건으로 8.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작용이 심하고 위험한 백신조차도 또 수급이 원만하지 않아서 언제 우리나라가 코로나의 백신에서 그 늪에서 벗어날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어제 영국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뉴스가 나오고 미국, 이스라엘, 캐나다, 프랑스 등에서는 백신을 다 선점해서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은 언제가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경기도 그 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 자체적으로 백신 수급을 고려하겠다는 소식도 들려옵니다. 또한 그 코로나 백신 주사기인 두인 메디텍의 그 최소 잔여형 LDS 주사기가 이물 보고와 눈금 불량 등으로 해서 70만 개가 해소되었습니다. 50만 개는 이미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도대체 어떤 뉴스를 믿고 어떤 제품을 믿어야 할지 우리 국민들의 머리가 혼잡스럽습니다. 이런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우려가 치미는 것은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서 투병하고 있는 우리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서 외출을 강요당한 채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으니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요양병원에서도 사실은 비타민C를 제대로 놔주지 못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비타민C 주사를 70g 맞는데 최소한 5시간 맞아야 된다는 병원도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정말. 근데 외출을 금지시켜 놔놓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외출을 강요당한 채 그냥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이 코로나에 대해서 강의를 몇 번 하고 또 중간중간에 강의 중간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코로나는 일종의 감기입니다. 감기. 면역력을 높여주면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비타민C, MSM을 분말로 복용하셔서 고용량으로 면역력을 올려주시고 제가 강의한 유튜브가 한 60여 개 가까이 올려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들어보시면은 인간이 왜 각종 수많은 병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암을 치료하고 재발을 막는지 전부 다 팩트를 동반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1년 6개월이 다 돼가지만은 그동안 1년 동안의 사망자 수를 보면은 1,500명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독감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1년에 3,000명입니다. 그리고 암이나 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숫자는 아마도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누차 말씀드렸지만 사스나 마리사 등은 그 상기도에서 하기도로 가지 않기 때문에 사망으로 가는 피해가 없었고 조류독감은 뭐 하기도로 가지만은 사람하고 사람에서 전염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질병들을 보면은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서는 2,500만 명에서 약 5천만 명이 사망했어요. 또 패스트병이라고 하죠. 그 흑사병이라고도 하는 그 질병으로는 7,500명에서 만 명에서 2억 명의 사망자가 나왔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미래에 다가올 수많은 질병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가 이제 뭐 1년 5개월 이상을 전 세계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아직도 끝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진행형으로 언제까지 코로나가 이제 지속될지 알 수가 없는데 제가 코로나 사태를 유튜브에서도 방송하고 글로서 회원님들에게도 알려드리기도 했지만은 평상시 면역력을 올려놓으세요. 그것만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모든 그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이고 또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겁니다. 코로나가 걸리더라도 면역력을 높여놓으면 그 바이러스의 숫자가 아무래도 그냥 일반 사람이 걸리는 것보다는 적을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숫자가 적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는 것도 전염이 잘 되지 않아요. 그 바이러스 숫자가 많을 경우 전염도 잘 되고 치료가 잘 안 되는 것이지 면역력이 높으면은 걸리더라도 크게 염려할 것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얘네들이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바로 하기도록 가는 것이 아니죠. 세포 속에서 정식을 하지 않습니까? 정식을 끝마치고 나면은 숙주세포를 터뜨리고 걔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건물로 비교하자 그러면은 건물에 얘네들이 우리 몸이 건물이라고 생각하면은 건물에 들어올 때는 헤마클루틴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얘네들이. 그래서 거기서 정식을 하고 밖으로 나갈 때는 누리아미니다제라는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두 가지 항원의 번호를 부여해서 바이러스 이름을 짓는데 이 두 가지 물질 중에 하나만 차단해도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해서 입구를 막거나 출구를 봉쇄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비타민C, MSM의 복용으로 어느 정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제 요즘 대부분의 저한테 오는 환자들은 그렇죠. 항암하고 방사능하고 만시창이가 돼서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5년이라는 그 건강전도사를 해보고 나니까 제 자신도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간혹 상담이 오면은 제가 이제 언성을 높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나쁜 마음으로 언성 높이는 게 아닙니다. 나쁜 마음으로 언성 높이는 게 아니고 하도 답답해서 언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들 하시고 어저께도 사실은 전화가 한 군데 왔어요. 왔는데 제가 조금 그 언성을 높이니까 미안하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는데 이분이 2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인이 몸이 아프다 그래서 부인은 못 오시고 그냥 누워 있어요 침대에.
그냥 뭐 죽음 직전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비타민 주사를 맞고 해서 이리저리 살아서 지금 2년 동안 시간이 흘렀어요.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전혀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서울에 있는 유명 한방병원에 계속 있었더라고요. 비싸지 않습니까? 치료비가. 박점수 사랑방에 왜 가입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셔요. 제가 그 돈 5만 원 때문에 박점수 사랑방 가입하라는 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원만한 대화를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건데 그것마저도 가입 안 하고 모든 정보는 저한테 가져가고 또 제 정보로 암을 고치고 돈은 엉뚱한 데 다 갖다 주고 그래서 좀 마음이 씁쓸해서 또 보니까 비타민 C, MSM도 먹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들 하지 마시고 5대요법을 하실라 그러면은 항상 좀 올바르게 하세요. 올바르게 수박 끄달기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모든 각종 병을 예방하시고 암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뭐 여러분들 뭐 저는 사실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데 제가 능력 부족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5년이라는 시간을 봉사를 하고 수많은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참 고쳐드리고 또 뭐 재발도 막아드리고 이렇게 했지만은 아직도 저는 저 혼자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유튜브 하면서 우리 회원들이 전부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독 버튼 하나 누를 줄 모릅니다. 이제 2,100명 됐습니다. 2,100명. 다른 데는 전부 다 100만 명 넘어가는데 저는 2,100명 됐어요. 제 이야기를 투정이라고 보지 마시고 제가 이 큰일을 하기 위해서는 좌우지간 어디에서든가 뭔가 한번 튀어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유튜브, 뭐 책, 뭐 또 회원님들의 또 뭐 열성적인 뭐 지지 이런 거로 해서 제가 뛰어나가야 되는데 어느 곳 한 곳도 사실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분들, 주변 분들한테 구독 신청 꼭 유튜브 보도록 해서 구독 신청 눌러달라고 또 한번 제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저의 5대 요법으로 앞으로 또 다가올 지금 불치병 말고 또 암 말고 또 새로운 또 이 코로나보다 훨씬 더 센 신종 바이러스가 또 앞으로 올 것입니다. 거기에 미리 대비하세요. 그것만이 우리가 확실하게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